안녕하세요. 해주암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축년에 이혼수가 들어오는 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보자 그러면 시대적인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핵가족 시대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쉽게 이혼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주의 대사면서 내 인생을 논하면서 큰 경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궁합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궁합에서 모든 분들이 쉽게 말하는 게 이제 띠로 무슨 띠가 무슨 띠하고 잘 맞고 무슨 띠는 무슨 띠하고 안 맞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12띠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나하고 맞는 띠가 살 수 있는 띠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물론 띠도 무시를 못하고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사주라는 것은 달도 필요하고 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야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알려주니까 이제 뭐 다들 알지만 옛날 분들은 뭐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달하고 일하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도 나오고 품성도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이제 뭐가 안 좋다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이제 나오거든요. 보통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진이나 충이 꼈을 때 안 좋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띠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쥐띠나 원숭이띠, 이제 용띠들은 합이 들었으니까 잘 맞다고 생각하고 육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소띠도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 이제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쥐띠하고 양띠들이 안 맞고 뭐 소띠하고 이제 말띠들이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띠만 봤을 때 얘기고요. 궁합이 잘 맞는데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사주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주 자체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주 궁합이라든지 모든 게 잘 맞았어요. 그런데도 이혼수가 오는 것은 또 운을 봐야 됩니다. 그때의 운이 이혼수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봐야 되는 경우고요. 또 그런데 그것까지 잘 봤는데 불구하고 또 이혼하는 경우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이혼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혼할 시기에 결혼을 하셔야 되는 것도 또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사주궁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축년에는 이제 이혼수가 들어오는 띠가 무호생하고 기미생하고 을사생입니다. 이 세 띠들은 신축년에는 이혼수가 들어오는 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온 게 작은 일이 크게 벌어져서 이게 작은 일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년에는 이 세띠 분들은 조금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쯤 더 둘러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셔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일인데 크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다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호생, 기미생, 을사생 분들은 이 세띠 분들은 신축년에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한 번쯤 상담을 해보시고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혼 안 하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